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오늘은 다른 게 아니고 컴퓨터 부품들이 좀 널브러져 있는 것들을 좀 정리 좀 해보려고 이렇게 주워온 것들인데요. 예전에 그 버려진 것들 중에 주워서 이제 부품별로 구분을 해서 이제 망가진 거는 빼고 다시 이제 부품별로 이제 취합을 해서 완성도가 좀 있는 거는, 물론 이게 좀 오래된 거라서요. 쓸만한 경우는 없겠죠. 다른 분들 같은 경우. 근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든 활용을 해서 쓰고는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부품들 중에 이제 CPU가 이제 관건인데, 제가 이제 몇 가지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좀 흥미로운 걸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시머스 셋업을 들어가는데, 시머스를 이제 디폴트 값으로 이제 세팅을 해주고 나와서 전원을 다시 꼽아서 켰다가 부팅을 하게 되면은 시머스에 있는 내용이 그냥 계속 클리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배터리를 교체해 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교체를 했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이게 보드가 망가졌겠구나, 그런 쪽으로 저도 추측을 했었습니다. 근데 CPU를 이제 교체를 해주고, CPU를 이제 다른 걸로 교체를 해주고, 그 같은 보드를 통해서 계속 이제 부팅을 하면서 시머스를 이제 초기화한 거를 이제 디폴트 값으로 다시 맞춰주고, 다시 켰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나 테스트를 해보니까,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CPU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CPU에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자꾸 시머스에 있는 날짜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다 초기화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CPU를 다른 걸 꼽았을 때 그 값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지워지지 않고 잘 진행이 된 거를 보고, CPU 쪽에도 이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런 현상이 난다는 거를 이번에 저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시행착오를 겪은 거죠. 그러니까 배터리 쪽하고 메인보드만 불량일 것이다, 그쪽만 계속 찾았던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결론적으로 보니까 CPU 쪽에 에러가 있고 거기에 문제가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드를 여러 개를 갖고서 바꿔가면서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시행착오긴 하지만 CPU 쪽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른 CPU를 꼽으면은 그 메인보드 상에서 시머스에 대한 설정한 값이 클리어가 안 되는데, 그 CPU만 들어가면 꼭 그런 현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의아하다 싶어서 이제 그 CPU를 빼고 이제 정상적인 CPU를 이제 꼽아서 세팅을 한 거죠. 근데 그 CPU 자체가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배터리 쪽이나 배터리 접합 부분이 잘못돼서 메인보드 쪽 불량이거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어떻든 간에 이렇게 세팅을 하고서 여러 개의 이제 부품을 취합을 해서 대략 2대의 시스템을 하나 그러니까 2대의 시스템을 만들고 CPU 하나는 이제 불량이 난 거죠. 근데 그걸 그냥 버리진 않고 혹시라도 행여라도 나중에 이제 테스트를 해서 완벽하게 그 CPU의 불량 때문에 시머스의 부분이 잘못된 건지 여부는 또 한 번 나중에 시간이 날 때 검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보드를 여러 개로 교체를 하면서 했었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뭐 CPU 쪽에서 에러가 있는 걸로 그렇게 잠정 결론을 내린 겁니다. 더욱 흥미로운 거는 다른 건 다 작동을 합니다. 다 작동하는데 컴퓨터를 껐다가 다시 부팅하는 과정에 꼭 시머스에 있는 내용들이 다 초기화가 돼버리니까 좀 그런 거죠. 왜 CPU에서 그런 영향이 나타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도 처음이거든요. 처음이기 때문에 혹시 아시는 분들도 있으면은 참고삼아 이제 얘기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뭐 나름대로는 판단하건데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얘기를 진행을 해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조립을 했었던 메인보드의 형태들은 다 우리가 이제 1세대, 2세대 뭐 해서 요즘 뭐 12세대의 컴퓨터 메인보드 형태하고 CPU까지 나오고 있는 형태죠. 근데 이건 1세대가 나오기 이전에 775 소켓을 기반으로 한 그런 메인보드입니다.
그럼 이제 한마디로 이제 얘기들을 하실 겁니다. 아니 그 구형 컴퓨터로 뭘 할 수 있겠느냐 싶은 생각들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거 이제 메모리 쪽하고 지금 이게 또 끝물에 나왔던 775 메인보드 형태의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DDR2 메모리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DDR3를 지원합니다. 흥미롭죠? 근데 775 소켓을 기반으로 한 이 메인보드의 확장이라는 게 특히 이제 램의 최대값이라는 게 그 램 뱅크가 아무리 많아도 8기가 이상은 인식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램 슬롯이 4개인데 4기가짜리를 4개를 꼽으면 16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에러가 나고요. 4기가짜리 하나를 꼽아도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고, 그러니까 이 메모리라는 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여기가 한계죠. 775 소켓에. 그래서 8기가가 최대값입니다. 그러니까 8기가를 꼽아놓고 여기에 이제 끝물에 나왔던 이제 끝판왕이라 그러죠, 보통들. Q96050이라는 CPU가 있습니다. Q로 시작되는 이제 CPU들이 있는데 Q9660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Q9650이 제일 성능이 좋다라고 저는 지금 판단하는데 그거를 꼽으면은 펜티엄 초창기 때 나왔던 거 펜티엄 그 1세대 컴퓨터 있죠. 1세대만큼의 속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쿼드코어가 되는 거죠. 쿼드코어. 근데 이제 부팅 과정은 어떻게 또 해결할 수 있냐면 SSD 카드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부팅을 하게 되면 예전 컴퓨터들이 일단 부팅되는 속도는 빨라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대신에 뭐가 문제냐면은 렌더링,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지금 영상 편집을 하죠. 이런 렌더링 프로그램 같은 걸 구동할 때는 현격하게 늘어집니다. 그래서 최신의 컴퓨터로 갈수록 렌더링을 할 때 시간이 많이 단축되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성능의 차이를 크게 느끼지 못합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내가 그림 와일이라든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소리 와일 같은 걸 포함시켜서 한다라면은 당연히 느려집니다. 근데 텍스트 기반의 이제 문서를 작성하는 업무적인 측면에서 거기다 뭐 소리 와일을 집어넣고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거기는 이제 데이터라든가 그래프 정도만 잘 들어가지고 차트화만 잘 시켜주면은 굉장히 금상첨화인 거죠. 그런 정도까지만 문서를 작성하거나 이제 그런 포마일 만드는 정도에서는 전혀 지장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전에 DVD 이제 영화 같은 거 보는데도 전혀 지장 없고요. 물론 젊은 분들이 말하는 게임을 한다라는 걸 기준하면 갖다 버려야죠. 저는 그냥 그런 위주가 아니니까 그 얘기에 대해서는 좀 약간 제껴놓고 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쓰는 데 있어서는 저는 지장이 든다. 그리고 운영체제가 꼭 윈도우 시리즈만 있는 게 아니니까 리눅스 같은 경우도 잘 최적화를 해서 해주게 되면은 굉장히 활용성 있게 쓸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다들 하는 건데 뭐 바쁜데 뭘 돈 주고 하지 뭐 귀찮게. 그러니까 저는 그럴 만한 여유가 있으니까 그걸 다 일일이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 취향이 다 틀린 거죠. 그래서 오늘은 컴퓨터에 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좀 심심치 않게 한번 다뤄봤습니다.